통상의 사실심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의 특칙이 아니라 원칙적인 사실심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증거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조사란 적법한 증거조사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되었지요. 하지만 통상의 사실심리 절차에 들어와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겠고요. 내려오셔서 검증이나 감정도 할 수 있겠고 마지막에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최종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절차로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증거조사부터 보시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된다. 어떻게 해야 적법하냐? 증거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 서류, 증거물, 증거물인 서면. 증거 서류부터 보시죠. 증거 서류의 증거 자료는 서류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증거 조사의 방법은 낭독 또는 내용 고지, 열람입니다. 전문 법칙은 증거 서류는 적용이 됩니다. 자, 증거물. 증거물은 물건이죠. 따라서 증거 자료는 그 물건의 물적 상태가 됩니다. 증거 조사의 방법은 그 물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증거물인 서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증거물인 서면이냐? 각주를 보시죠. 협박죄, 공갈죄에서의 협박 편지. 그 편지 자체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고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 내용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죠. 위조죄에서의 위조 문서, 무고죄에서의 고소장,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서의 수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서의 휴대폰 문자 정보 등이 증거물인 서면입니다. 잘 알아두시죠. 그래서 그 증거 자료는 물적 상태 플러스 내용입니다. 따라서 증거조사의 방법은 증거 서류의 증거조사 방법과 증거물의 증거조사 방법이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법은 제시 플러스 낭독, 제시 플러스 내용 고지, 제시 플러스 열람입니다. 각주를 보시죠.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 서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 서류 조사 방식인 낭독, 내용 고지, 열람 절차와 증거물 조사 방식인 제시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증거물인 서면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될까요? 서면이니까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각주를 보시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수표는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증거 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해 형소법 310조 2에서 정한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 증거 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에도 전문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 등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형소법 310조 2에서 정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판례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숙지를 해 두십시오. 자, 올라오셔서 증거조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고 증인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신문. 증인이란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법원, 법관에 대해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입니다. 제3자. 각주를 보시죠. 법관 안 되겠죠. 공판검사도 안 됩니다. 당사자죠. 제3자성이 없다. 하지만 수사검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변호인도 안 되겠죠. 피고인, 당사자의 보호자이다.
제3자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피고인이 증인 적격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피고인을 증언대에 세워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뒤에서 증거 파트에서 따로 보십니다. 자, 각주를 보시죠. 자, 이 기회에 증인 거부권과 증언 거부권과 진술 거부권의 개념에 대해 구별을 해보시죠. 증인에 대해서는 출석 의무와 증언 의무가 없는 아예 증인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출석 의무나 증언 의무는 있는데 나와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 거부권이란 어떤 것이냐? 형소법 147조를 보시죠. 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이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공무상 승낙 없이는 출석 의무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증인 거부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147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이나 증언 거부가 있고 나와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다. 자기가 증언함으로써 자기 가족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이다. 이런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출석 의무나 증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서 이런 사유를 소명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 거부과는 다르죠. 증언 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없었더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증언이 증인이나 그 근친자, 가족 등 아닌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피고인은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은 형소법 283조 2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증인의 증인 거부권, 증언 거부권,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그 개념을 잘 구별을 해 두시죠. 자, 다음 페이지. 증인 신문에서는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주를 보시죠. 반대 신문권의 근거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있습니다. 다시 올라오셔서 판례 보시죠. 재판장이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한 후에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치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게 원칙이다. 하지만 다음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 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서에 의해 고지했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검증, 감정 관련해서는 조문들을 보시고요. 피고인 신문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변론을 하면서 심리 절차를 마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별한 절차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집단인 배심원들이 평결을 하고 그 평결을 근거로 법관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이죠. 이에 대해서는 조문을 잠깐 보시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제5조 대상 사건을 정하고 있죠. 법원 조직법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정한 것. 2항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자, 8항 피고인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 43조 보시죠.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 절차 규정입니다. 간이공판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는 법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6조 보시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 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자, 지금까지 통상의 사실심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